거대한 백두영장의 설하에서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뿐 아니라 무쇠 같은 체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꾼들로 억세게 준비된 인민군 군인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부대 구분대들에서 어렵고 복잡한 전투조법들과 동작들을 숙련시키기 위한 훈련에 힘을 넣어 모든 군인들이 그 어떤 불의의 중앙에서 그 어떤 적과 맞다들어도 전투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었습니다. 경련인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적들의 아성에 번개같이 돌입하여 호되게 답색일 수 있는 일당백의 공격정신, 그 어떤 대상물도 일격에 죽탕켜버리는 전투적 기질도 훈련을 통하여 다져지게 된다고 하시었습니다. 강한 정신력과 함께 육체적으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력을 소유한 인민군 군인들.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 우리 군인들은 혼자서 적 100놈, 1000놈도 맞받아 나가 무자비하게 적쳐버릴 수 있는 무쇠 같은 체력, 무적의 장수임을 가진 펄펄 나는 싸움꾼들로 억세게 준비되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한 영토에 포탄을 쏜 휴전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도발이었습니다. 이런 게 먹혀든다고 판단할 경우 앞으로 도발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1999년 6월 북한 경비정이 수차례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북함정을 들이받아 밀어내는 작전으로 맞섰습니다. 일주일간 충돌이 계속된 뒤 8일째 북한 측이 발포해 교전이 이뤄졌습니다. 적함보다는 저희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자신감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충돌 작전 들어갈 때 다른 두려움 없이 자신감 속에서 과감하게 충돌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후 두 차례 교전에서 북한은 신속한 선제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2002년 2차 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 당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뒤 우리 함정을 향해 기습 발포했습니다. 교전의 결과로서 우리가 피격당했고 또 피해자가 다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의 상당한 의도성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장병 46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은 어제 휴전 이후 최초로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다.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와 반동 통치 기관들이다. 예, 근데 왜 어조가 저래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슈대담 함께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백기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부소장,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환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지금 좀 아까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이 발언 수위가 참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참수작전 때문에 이런 건가요? 청와대를 직접 얘기하고 뭐 이런 거요. 우선 발언 수위가 높은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흔히 이제 대남 비방을 많이 하는데요. 예.
수위가 낮을 때는 이제 뭐 조평통이라든지 우리민족끼리 같은 데서 할 경우에는 사실 예.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북한도 이제 최고 사령부 이름으로 나올 때 항상 조금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냥 최고 사령부가 아니라 중대 발표라고 하고 특히 지금 이춘희 아나운서가 또 평상시 한복을 입고 나오는데 저거 일종의 군복이거든요. 인민군 군복을 전투복. 입고 나와갖고 얘기한 거는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바로 말씀하신 거죠. 참수작전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북한 입장으로 볼 땐 정말 북한의 존엄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 말하는 존엄. 예.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과잉 충성 경쟁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죽을 수 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한 거는 진짜 최고사령부 이름으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놓고 바로 이춘희가 직접 군복까지 입고 나와서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아하. 예. 예. 지금 이춘희 아나운서가 이때까지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아주 톤 높은 걸 하면 꼭 도발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춘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지금 오늘 뭐 중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전방 각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북한 측에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 측이 엄청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뭐 랩터 20이라든가 예. F-22 랩터기라든가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최신 무기들이 지금 한반도에 좀 몰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되거든요. 그게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될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고 그 힘이 없는 사람은 짜증을 내고 이러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측이 저런 지금 아주 공포의 반응. 말하자면 아주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예. 또 반대로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아하. 반증이라고도 보입니다. 예. 근데요, 지금 이제 여 변호사님께서 리춘희 아나운서가 등장할 때마다 도발이 실제로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언급을 보면 1차는 청와대를 타격하고 2차는 지금 미국 본토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미국 본토가 빠졌으면 이 사람 얘들이 무슨 도발하겠구나. 근데 미국 본토는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오바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저렇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 이제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키 리졸브 때문에 저렇게 긴장한다는 건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키 리졸브는 작년까지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항공모함도 오지 않았고요. 그냥 예. 도상 훈련했는데 요번에 항공모함도 오고 전략 자산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북한이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단거리,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이라서 이제 전방에 배치되는데 보통 300km에서 한 500km 날아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거리로서 노동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제 한 800km에서 1,300km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뒤에 이제 무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한 3,500km 날아갑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미국 본토는 때릴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KN-08이라는 건데 KN-08은 아직까지 실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2012년인가 처음 나타났을 때 저게 가짜 아니냐, 그러니까 모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아하. 현재 모형은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온 거. 그래서 지금 최고 한 6대 정도, 6기 정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실험을 안 해봐서 저게 진짜로 제대로 날아갈 건지 날아가면 얼마큼 날아간 건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론상으로라면은 KN-08 같은 경우에는 한 13,000km 정도를 날아가니까 이론상으로는 미국 본토 타격은 가능합니다. 근데 예. 네, 원래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향후에 3월에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그리고 5월 달에 있는 노동당 그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를 둘러싸고 긴장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지전 도발이라든가 대남 그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사랑도 그렇고 복수도 그렇지만 진짜 진한 사랑 복수는 말없이 하는 건데 저렇게 말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 그런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세적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짓는 게 무는 경우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있죠. 예. 체제가 이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 같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예. 충분히 대비하려면 그렇죠. 대비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게 김정은 1인 체제고요. 김정은 그 국방위 원장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살 공격까지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체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도발을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 같으면은 국민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김정은의 뜻에 따라서 전쟁도 할 수 있고 어떤 무력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 예. 이제 북한 인민군 상황도요. 과거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비난했지만 과거엔 꽤 안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40년 집권하면서 인민무력부장은 불과 5명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김정일이 17년 통치하면서도 3명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총参谋장관 5번이 바뀝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각 군단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전의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보는데 어떤 국지전적인 도발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더군다나 항상 저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은요. 북한에서도 저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북한은 선군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김정일부터 자신을 갖다가 당서기장 이런 총칭보다는 바로 국방위원장이라는 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사령부의 중대성명 아하. 항상 뭐 그냥 공갈이 아니라 뭔가 진짜 중대한 발표일 때 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무인기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좀 우려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대비해야 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